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3단계 학습 단계인 유튜브 실버꽃 TV 실전 문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즉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문제로 구성된 초식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식 레벨은 OX 문제입니다. 해설은 시험 종료 후 진행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리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는 저녁 식사 후에 감기고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는 1.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2. 엉덩이를 들어올리게 한다. 3.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4.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에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대피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는 운동이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배설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할 때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게 한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나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문제 해설편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리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기저귀는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틀린 사례입니다. 또한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살피고 욕창 예방을 위해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여야 합니다. 연고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틀린 사례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기저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몇 번 실금한다고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자의 기저귀 의존성을 막고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2. 기저귀는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본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안 된다.
4. 기저귀를 사용해도 이동변기나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5.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6. 기저귀를 갈기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내린다. 7.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하여 교환한다. 8.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9. 기저귀 교환 시 기저귀의 바깥면, 즉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10.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살피고 욕창 예방을 위해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11. 새 기저귀를 반을 말거나 조금 접어 둔부 밑으로 넣으면 대기가 쉽다. 12. 새 기저귀 착용 시 욕창 예방을 위해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한다. 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는 저녁 식사 후에 감기고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대상자의 머리 감기는 공복과 식후는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머리를 감기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빗질은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가 아니라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머리 감기에 관한 상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1. 공복과 식후는 피해서 머리를 감긴다. 2.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3.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4.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5. 머리 손질은 물을 적신 후에 한다. 6. 머리는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7.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입니다. 1.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를 감싼다. 3.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4.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5.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6. 면봉 사용 시 귀 안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 없을 때 드라이 샴푸 사용 방법입니다. 1. 드라이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2.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3.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는 1.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2. 엉덩이를 들어올리게 한다. 3.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4.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하의를 벗기는 첫 단계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건강한 왼쪽 다리의 하의를 먼저 벗겨야 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히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옷 갈아입히기 주의사항입니다. 1.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2. 암 여밈이 있거나 단추가 있는 옷을 선택한다. 3.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한다. 앉을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기입니다. 1.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기고 마비된 쪽은 스스로 벗을 수 있게 한다. 2.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우고 건강한 팔을 마저 끼운다. 3. 티셔츠 입히는 순서는 마비팔, 머리, 건강팔 순이다. 티셔츠 벗기는 순서는 정상팔, 머리, 마비팔 순이다. 입을 때는 마비가 먼저, 벗을 때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입마법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바지를 벗을 때는 먼저 건강한 다리를 벗도록 돕고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다리를 당겨서 바지를 벗도록 한다. 2. 바지를 입을 때는 먼저 마비된 다리부터 바지를 입히고 건강한 쪽은 스스로 입도록 돕는다. 3. 입을 때는 마비가 먼저, 벗을 때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입마법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편마비 대상자의 운동은 일어서기와 제자리 운동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리 운동은 균형 잡기와 걷기로 구성됩니다.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는 운동은 균형 유지에 좋은 운동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에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대피한다. 화재 시 불속을 통과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싼 후에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주변의 화기와 가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서 응급상황 대처부문의 화재, 수해, 지진, 전기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대처 방법입니다. 1.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2. 음식을 조리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3.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4. 소화기 사용 순서는 안전핀 뽑기, 노즐 잡기, 손잡이 움켜쥐기, 분말 발사하기 순이다. 5.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6.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에 있는 완강기나 비상구로 이동한다. 수해와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1. 수해 발생 시 상수도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수해 발생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 같은 낮은 지대를 피한다. 3. 수해 발생 시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4. 지진 발생 시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한다. 5. 지진 발생 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6.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한다. 7.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정전 및 전기사고 대처 방법입니다. 1.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는 우선 전류를 차단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3.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4. 냉동식품의 상태 점검 후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린다. 6번 문제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차 찌꺼기는 세정력과 흡수성이 좋아 탈취제로 쓰기에 그만입니다. 녹차 티백을 면 헝겊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 냄새가 없어지고 밀폐용기에서 눅눅한 냄새가 날 때는 녹차 티백 몇 개를 2, 3일 넣어두면 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식욕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구강청결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안 헹구기는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는 방식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관련 내용입니다. 1. 치실을 사용하면 칫솔질 이후 치아 표면이나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한다. 2. 대상자가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3. 입안을 닦는 순서는 윗니와 잇몸, 아래쪽 이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이다. 4. 입안을 닦는 동안에는 혀와 볼 안쪽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5.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입안 닦아내기에 사용한다. 칫솔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혈액 응고장애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으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3분간 칫솔질을 한다. 4. 앉아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5. 칫솔모 위에서 치아기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눌러 짠다. 6. 잇몸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3분간 닦는다. 7. 혀도 닦도록 한다. 8.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때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낸다. 다음은 의치 관리 방법입니다. 1. 의치를 뺄 때에는 먼저 위쪽 위치를 뺀다.
2. 칫솔에 의치 세정제인 주방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 3. 흐르는 미온수나 찬물에 의치를 헹군다. 4.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하여 닦는다. 5.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6. 위쪽과 아래쪽 위치를 맞추어서 뚜껑 있는 용기에 찬물을 넣어 보관한다. 7.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8.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헹군다. 8번 문제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는 운동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 근육이 줄어드는 노인에게 엉덩이 근육은 더욱 중요한데 줄어든 엉덩이 근육이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서 체위 변경과 이동에 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체위 변경에 대한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 관련 내용입니다. 1. 체위 변경 시 대상자의 안정도, 운동 능력 등을 고려한다. 2.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3.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4. 발을 적당하게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고 지지면을 넓힌다. 5.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6.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침대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이 경우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으로 난간을 잡게 한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선다.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지지한다. 이후 신호에 맞춰 대상자를 이동하고 싶은 위아래 방향으로 옮긴다.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대상자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2.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3.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4.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5.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1.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2. 양손을 가슴에 포개거나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린다. 3.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는다.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 뒤쪽에서는 낙상의 불안감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상자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1. 침대에 걸터 앉게 한 후 발목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2.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준다. 3.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한다. 4.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5.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며 상체를 펴게 한다.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목적은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욕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1.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 시 관절 밑부분을 지지합니다. 2.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하고 욕창이 있으면 더 자주 변경합니다. 3. 바로 누운 자세는 양화위, 반앉은 자세는 반좌위, 엎드린 자세는 복위, 옆으로 누운 자세는 측위라고 합니다. 침대 위 체위 변경 계속하겠습니다. 양화위에서는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줍니다. 그러나 장시간 사용 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힌 구축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위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입니다. 복위에서는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구붐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발목 밑에는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측위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로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입니다. 보통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측위를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왔을 때가 식사하기에 가장 편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서 식사와 영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2. 식사 시 살해,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3. 노인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과도한 약물 사용, 연화장애 등이다. 4. 노인의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상처 회복 지연이다. 5. 노인은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가공육 등의 섭취를 절제한다. 6. 노인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한다. 7. 고기류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한다. 8. 달걀은 1일 1개, 생선은 손바닥 크기로 일주에 2, 3회 섭취한다. 9. 노인은 우유 또는 유제품을 하루에 1회 분량으로 섭취한다. 10. 노인은 음료수를 포함해서 물을 하루에 6, 7잔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은 식사 자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2.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닿을 수 있도록 조절한다. 3.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는다. 4.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 5. 팔꿈치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6. 침대에 걸터 앉을 때는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한다. 7. 식사 시 침대 머리를 약 30도에서 60도까지 높인다. 8.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9.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10. 편마비 대상자는 식사 시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다음은 식사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1.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통해 식욕을 증진시킨다. 2.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3. 식욕이 떨어진 경우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색깔을 보기 좋게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연화곤란 다시 말해서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연화곤란 시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6. 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호흡을 정리하고 의치를 정비한다. 다음은 음식 제공 시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2.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3.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4.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이나 과일은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6. 사례 및 질식 예방을 위해 김, 뻥튀기 같은 마른 음식, 떡같이 점도가 높은 음식, 유과, 비스켓 같은 잘 부서지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은 식사 돕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도록 한다. 2.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한다. 3. 대상자의 눈높이에 앉아서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4. 누워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60도 정도 올려 상체를 높이고 머리 뒤에 베개를 받쳐 턱이 당겨지는 자세를 취한다. 5.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옆으로 눕히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방향으로 돌린다. 6.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7. 음식은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뜨고 한 손을 받쳐서 숟가락을 아래쪽에서 대상자 입으로 가져간다.
8.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입에 넣는다. 9. 숟가락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한다. 10.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하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다음은 경관 영양 돕기 기본 원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린다. 2.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 비위관은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4.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가 적절하다. 6.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할 경우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7.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8. 코 속의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다음은 경관 영양 돕는 방법입니다. 1.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2.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고 잘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이는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경관 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빠질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5. 대상자가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경관 영양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10번 문제입니다. 배설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할 때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게 한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대상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밖에서 기다리지만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호출기를 준비하고 중간중간 말을 거는 것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다음은 배설 요양에서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요양보호 일반 원칙과 화장실 이용 기본 원칙입니다. 1.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한다. 2.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3. 요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4.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해야 한다. 5.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6.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7.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8.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9. 화장실에는 응급 상황을 알리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다음은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입니다. 1.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붙인다. 2.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킨 후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게 한다. 3. 휠체어에서 변기에 앉힐 때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그리고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일으킨다. 이어서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4.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 등 배설물에 관한 특이사항은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소변이 연하고 노란색인 경우, 대변이 굵게 나온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인생이란 혼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